자, 오늘도 돌파매 공개방송. 자, 빨리 좀 할게요. 자, 지금 보시면, 자, 먼저 이제 생쇼 종목부터 또 잠깐 한번 보면요. 자, 돌파매매. 자, 어떻게 종목을 잡는지. 제가 또 이야기 드릴게요. 자, 보시면 이제 돌파매매라는 거는 뭐냐면, 요금 되고, 자, 신규 핵심 테마 섹터죠. 핵심 섹터. 예, 주도주를 바닥에서 잡는 매매. 이게 이제 돌파매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자, 먼저 생쇼 종목부터 정리를 좀 해보면, 자, 생쇼는 지금 144가 아니고 이제 오늘 K옥션까지 가가지고, 자, 150%가 나왔습니다. 150%가. 멜금자 TV 150%면은 1월 달에 잘했죠. 자, 먼저 보세요. 이제 1월 5일 날 추천을 했던, 자, 이 유로메카라는 종목이 오늘 또 갔습니다. 그죠? 자, 53%또 갔죠. 자, 그 다음에 오늘 제가 이 K옥션을 추천했죠. 전화로 추천했어요. 그죠? 자, 1월 20일. 우리 방은 서울 옥션을 했고 8% 갔습니다. 오늘 들어가서 8%가 나왔고, 어제는 우리 방이 코포스 코리아를 했어요. 코포스 코리아. VIP 하루 만에 이제 코포스 코리아도 오늘 올라갔죠. 하루 만에. 자, 19% 갔네. 하루 만에 19% 갔으면 됐죠. 자, 그래서 보시면은, 자, 1월달 수익률이 150이고, 자, 1월 2일날 제시언 시스템, 자, 보세요. 제시언 시스템이 28%. 1월 3일입니다. 그죠? 코콤 48.7. 1월 4일입니다. 맥스트 30. 1월 4일입니다. 또 오픈했지. 62. 1월 5일 유로메카 이거 53. 뭐 완전 뭐
매일매일 대박입니다. 그 다음에 1월 6일은 금호건설, 1월 9일은 HLB 제약인데, 자 1월 12일은 뉴일로보틱스, 1월 11일은 티라유테, 1월 13일은 대명에너지, 1월 17일 저스템, 1월 19일 코퍼스, 1월 20일 K옥션. 이거 뭐 매일매일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이게 종목을 어떻게 해서 잡느냐. 이게 바로 이제 신규 핵심 테마의 주도주를 바닥에서 잡는 매매입니다. 그죠? 자, 핵심 테마를 먼저 결정합니다. 핵심 테마가 아닌 건 안 하는 거예요. 핵심 테마를 결정하면 이제 그 핵심 테마주 중에서 주도 종목, 대장주를 매수하는 대장주. 1등, 2등. 그죠? 자, 1등주가 어느 정도 후발주가 나오는데, 후발주도 바로 매수한다. 그게 간단한 겁니다. 이 돌파 매매란 거는. 그죠? 자, 그래서 핵심 테마란 게 뭐냐? 다 적어놨죠. 자, 그 다음에 종목 선정 과정. 자, 이 핵심 섹터의 주도주의 핵심 섹터 주도주의 이제 1차 상승을 놓쳤잖아요. 예를 들어 대부분 놓칩니다. 이렇게 핵심 섹터의 주도주의 1차 상승을 놓쳤을 때는 핵심 섹터 1등 그 핵심 섹터 1등주를 유심히 보고 있다가 1등주 눌림맥을 매매를 하면 됩니다. 아셨죠? 핵심 섹터 주도주를 첫날 매수한다. 첫날 매수하는데 만약에 놓쳤으면 눌림목 매매를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이야기 들으면 잘 모르시겠죠, 그죠? 자, 그럼 종목을 좀 이야기해 볼게요. 자, 종목을 좀 이제 이야기 해보면, 자, 이제 종목 설명을 제가 빨리빨리 해드릴 테니까 잘 들으세요. 한주 라이트 메탈. 이거는 이제 신규 상장주죠. 자, 그래서 이게 핵심 테마입니까? 아니 뭐 차트 보고 기술적으로는 매수할 수 있어요. 근데 핵심이 기술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데 핵심 테마가 아니죠. 그냥 개별이고. 에이프로젠 개별, DYD 원바이오젠. 자, EV 첨단소 다 개별. 오늘 이제 올라간 개별이 개별. OSP 다 개별이고 두산테스나 다 개별이거든요. 이런 것까지 하면은 뭐 종목 엄청나게 많아져요. 자, 그런데 이제 이번에 이건 오스템 임플란트죠. 요즘 이제 의료기기 종목들 좋아졌다 그랬죠. 오스템, 파마, 루트로닉, 레이언스, 레이, 이게 다 의료기기인데 의료기기 애들이 가잖아요, 그죠? 의료기기는 그냥 중기적으로 보고 매매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우리 기술 투자. 이거는 뭐냐면, 비트코인이에요. 자, 비트코인 1등은 비덴트입니다. 예. 그 다음에 하나투자증권이 3등이죠. 하나투자증권 올라가죠. 그죠? 예. 자, 그렇게, 비트코인은 그렇게 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오늘 처음 올라간 게 있어요. 이게 이제 기가레인이라는 종목입니다. 오늘 거래대금 1,800억. 예, 이런 것들은 요런 매매예요. 이 눌림목 매매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기가레인. 이렇게 붙은 거는. 아셨죠? 그 다음에 오늘 톱텍이 올랐는데, 이거는 2차전지 쪽으로 올랐습니다. 약간 개별로 쳤고, 개별 뉴스로 쳤죠. 뭐 차트 보면 해도 됩니다. 근데 이제 저런 종목들까지 하면 종목이 한 50개 됩니다. 50개 되니까 잘 안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이제 갤럭시 SM. 자, 이게 제가 어제 이야기 드렸죠. 정권용 토큰. 자, 말을 하면 입이 아픕니다. 제가 어제 공개방송에서 이야기했고, 이게 이제 원래는 머니터리가 먼저 땡겼다가 그 다음에 이제 SM을 2등으로 땡겼는데 오늘 SM이 상 들어갔어요. 그리고 우리 방 오늘 서울 옥션을 했죠. 생수에는 K 옥션을 줬죠. 이게 바로 핵심 섹터의 뭐라고? 여기 신규 핵심 테마의 주도주를 바닥에서 잡는 매매입니다. 이거 다 먹었잖아요. 옥션 애들. 그러면 SM하고 머니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뻔하죠. 이게 이제 뭐가 뻔하냐면 1차 상승이 나왔잖아요. 그죠? 아까 뭐라 그랬어요? 첫날 들어가는데 보통 첫날에 잘 못 들어갑니다. 근데 첫날 들어가는데 이걸 놓쳤단 말이에요. 그죠? 놓쳤는데 이게 그대로 갔죠. 그럼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핵심 섹터에 1등주를 놓쳤으면 그죠? 1차, 2차, 3차가 아니고 1차 눌림목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말이. 요 파란 색깔로 해놨죠. 어디 갔어요? 1등주 눌림목 매매. 1등주 1차 눌림목 매매를 해야 됩니다. 1차 눌림목 매매하고 뭐 2차 눌림목 매매하고 3차 눌림목 매매하고 뭐가 다른데요? 그러는데 천지 차이입니다. 천지 차이. 자, 그래서 여기 1차 상승했죠. 자, 그럼 이거는 그러면 눌림목이 나오겠죠. 응? 지금은 좀 그거 하고. 자, 눌림목을 그러면 어디서 잡아야 되느냐? 잡는 것도 딱딱딱 정해져 있다니까, 주식이. 자, 이거는 뭐 굳이 따지면 자, 6,200원에 들어가면 이걸 먹어요. 머니터리. 지금 6,500원이죠. 그거 메모해 놓으세요. 이거는 1등이기 때문에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갑니다. 이거는 하늘이 던져준 종목이 되었죠. 이런 거 놓치면 안 됩니다. 1차 상승 놓쳤잖아요. 그럼 1차 눌림목이 나오죠. 그럼 여기서 사면 되겠죠.
대충 나오잖아요. 여기에서 딱 사면 또 이렇게 올라갑니다. 자, 어제 1300억, 오늘 1500억. 거래대금. 그냥 땡기고 있잖아요. 이거 겁먹으면 안 돼요. 핵심 테마의 신규주를 바닥에서 베팅한다. AI하고 이런 것들은 이제 오버슈팅이 나오고 있습니다. AI하고 로봇이 이제 내려가면 이런 것들이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고점에서 상투에 들어가지 말고 핵심 섹터의 신규주를 매매하자. 그래서 우리 방은 오늘 K옥션 먹었죠. 생쇼에는 우리 방은 서울옥션을 잡고 생쇼에는 K옥션도 먹었죠. 8%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얼마나 간단합니까? 주식이. 응? 주식 매매가 이게 뭐가 어렵단 얘기야? 핵심 테마의 신규 1등주를 바닥에서 배팅하고 1차 상승을 놓쳤으면 1차 눌림목에서 배팅하고, 그죠? 자, 그리고 한 달 홀딩 하는 거예요. 한 달. 아셨죠? 왜 한 달이에요? 네, 적어놨는데 어디 갔지? 왜 한 달 홀딩이에요? 핵심 섹터는? 그냥 개별은 뭐 1박 2일, 2박 3일, 3박 4일 코스로 그냥 끝나요. 섹터는. 자, 1주, 2주 정도 눌림목이 나왔다가 다시 또 올라가니까 그 기간이 한 달 걸리나, 한 달. 뭐 많이 가면 한 달 반. 그러니까 핵심 섹터는 올라가는 그 기간도 딱 AI가 지금 한 달 올랐죠. 로봇은 지금 2주 올랐거든요. 좀 더 남았죠. 한 달에서 두 달 사이가 고점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섹터의 상승 기간을 딱 파악한 다음에 한 달, 두 달 지났는데 들어가면 그 물려요. 지금까지 올라갔던 모든 테마의 상승 기간을 분석을 해보라고. 1년 내내 가는 테마가 어디 있습니까? 6개월 가는 테마도 없습니다. 그 전기차가 그래 간 적은 있고. 그러니까 욕심을 버리고 매매하면 주식은 엄청나게 쉬운데 그놈의 욕심 때문에 안 되는 거죠. 자, 코닉 오토메이션 요게 있잖아요. 이거 스마트 팩토리입니다. 이것도 받는 티라유텍 이 스마트 팩토리예요. 뉴 로보틱스 이 스마트 팩토리 로봇도 되죠. 이런 것들이 올라가죠. 그 다음에 오늘 새롭게 올라간 거는 뭐 굳이 새롭다기보다 이제 건설이 좀 올라갔는데 현대건설, 한신공영, GS건설, 신원종합개발, 대우건설. 그죠? 오랜만에 올라갔죠. 근데 약간 부족하죠. 응? 뭔가 상한가도 가지고 핵심 섹터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거래대금도 1000억, 2000억 붙여주고 그래야 핵심 섹터가 되는 거예요. 약간 부족하잖아요. 현대건설 549억, 한신 6억, GS 240. 그러니까 그냥 살짝 올랐다. 이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핵심 섹터가 아직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A급 섹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뭡니까? 주식 매매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원하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 뭐 솔트룩스, 코난 테크놀로지 이런 거를 그죠? 바닥에서 어떻게 잡느냐 그걸 원하는 거 아닙니까? 주식 매매를 할 때 원하는 게 뭐예요?
핵심 섹터의 1등주를 바닥에서 어떻게 잡아내느냐, 그걸 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걸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완전 막 본질적인 주식 매매의 본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맞죠? 그리고 만약에 그게 아까 이야기 드렸듯이 그게 1등주 핵심 섹터가 되고 1등주가 되면 그거를 언제까지 홀딩하느냐. 전문가님, 저는 매도가 제일 힘들어요 그럽니다. 매도가 제일 힘들죠. 어디가 고점 찍고 내려올지 모르는데. 매도도 욕심을 부리면 안 되고 욕심을 안 내면 매도도 아주 쉽다. 상승 기간을 생각하고 매도를 하면 됩니다. 핵심 섹터가 되고 1등주는 100 이상이 가요. (1등이) 100 이상이 가면은 거의 100% 후발주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개인 투자자들은 후발주를 당연히 매수하게 돼 있어요. 왜냐? 솔트룩스가 저렇게 올라갔는데 밑에서 못 잡았거든요. 그러니까 막 신경질이 나고 짜증이 나니까 솔트룩스 같은 거 뭐 없나 하고 후발주를 들어가죠. 그런데 그 후발주는 솔트룩스만큼 올라가지 않습니다. 올라가는 테마는 없어요. 솔트룩스가 이제 꺾이는 타이밍에서, 코난이 꺾이는 타이밍에서 후발주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후발주를 오래 가지고 가면 그냥 다 물리게 돼 있습니다. 대신 후발주는 단타는 가능하다. 자, 유로메카. 자, 레인보우가 보세요. 1월 3일날 붙였죠. 1월 3일날 붙였어요. 그죠? 자, 1월 3일날 붙였는데 유로메카는 언제 붙였어요? 유로메카도 1월 3일날 조금 붙였어요. 근데 이렇게 올라간 건 1월 4일입니다. SBB. 얘 며칠날 붙였어요? 12.6. 요거 동그라미 요거 12% 갖고 종가가 6이죠. 요 레인보우 올라갈 때 붙였잖아요. 같이 붙였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 유로메카 SBB 내가 다 들어갔어요. 이게 얼마나 단순한 매매입니까? 아니, 단순한 매매가 아니고 이게 얼마나 간단한 겁니까? 응? 이게 도대체 뭐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레인보우가 돌파를 하니까 SBB가 날아가고 밑에서 유로메카가 가고 노브스타, 로보로보, 유일로보틱스, 휴림로봇, 에브리봇 그 전부 다 가는데 그러면 노보 사면 되는 건데 이게 뭐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주식이. 핵심 섹터. 핵심 섹터에 주도주를 바닥에서 잡아라. 이 핵심 섹터는 사회의 현상과 밀접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안 나올래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한 달에 두 번, 세 번. 뭐 네옴시티 이런 것도 있었죠. 그러니까 그것만 매매해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것만 해도 떼돈 버는 거예요. 사실은 후발주, 잡주 이런 걸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주식은. 핵심 테마의 섹터의 주도주 1등, 2등, 3등, 4등만 잡고 한 달만 홀딩하면 그대로 그냥 계좌는 끝나는데 쓸데없는 종목을 계속 매수를 하는 거야. 그것도 고점에서. 그러니까 안 되는 거지. 안 되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저처럼 핵심 테마의 신규주를 잡자 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솔트룩스. 네, 그죠? 얘네들이 12월 19일 날 붙였어요. 사실은 솔트룩스를 여기서 상을 치 여기 12월 19일 날 솔트룩스하고 마인즈랩 코난을 같이 붙였거든. 응?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뭐 엄청나게 간단한 겁니다. 코난도 보세요. 같이 붙였단 말이에요. 자, 위세 하이텍 올라가고 마인즈랩, 요거는 같이 붙였는데 좀 못 갔죠. 비트9 이게 다 AI 종목들입니다. 알체라, 웅진 이게 후발로 땡겼죠, 그죠? 이노뎁 뭐 쭉 많아요. 그래서 이 돌파 매매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응? 주도주와 주도주 1등 주죠, 그죠? 주도주와 후발주의 이 상관관계를 파악하고 매매해야 된다. 이 개인 투자자들이 제일 이제 많이 물리는 패턴이 주도주를 고점에서 들어가서 물리고 후발주를 중기로 보고 봐서 물리는 거예요. 이게. 개인 투자자들이 물리는 패턴이 있습니다. 딱 정해져 있어요. 주도주를 고점에서 들어갑니다. 그건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후발주를 중기로 봐서 물리는 거예요. 후발주는 단타는 친 거예요. 요거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물릴 때. 자,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제로투세븐 이거는 뭐 그죠? 아가방 컴퍼니 뭐 어쩌고 저쩌고 모나리자 이런 거죠. 이거는 개별로 그냥 출산 그런 거로 때리는 거고. 에어부산 TA항공 이런 거는 뭐 그냥 다 올라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이언트 스텝입니다. 자이언트 스텝 덱스트, MP, 맥스터 뭐 유명한 메타버스 종목들 뭐 다 이야기 드렸고. 그 다음에 코퍼스 코리아입니다. 코퍼스 코리아는 제가 어제 매수 VIP에서 한 종목입니다. 이거는 요 타이밍에서 매수를 했어요. 요게 이제 N자 패턴. 자, 그런데 어제 이제 밤에 넷플릭스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실적은 별로 안 좋았는데 가입자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가지고 쉐리만 땡겼죠. 뉴스발로 땡겼죠. 펜엔터. 자, 드라마도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한미글로벌, 유신, 또 뭐 있어요? 히림. 자, 한미글로벌 히림, 이거는 뭐 네옴시티 종목입니다. 네옴시티 종목이고 이번에 두바이 일경 테마주를 한번 올랐다가 그 뒤로는 사우디가 아니고 두바이입니다. 그죠? 두바이 일경 테마로 올랐다가 그 뒤로 소식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내려갔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요거죠. 재료. 상승 재료가 연속적이냐 단발성이냐를 판단해야 돼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이제 하다 보니까 자꾸 어려워지는데 어려운 것도 아니고, 자, 사우디 네옴시티 테마로 처음 먼저 땡긴 게 바로 한미글로벌이 아닙니다. 히림입니다. 히림하고 한미글로벌을 지난 여름에 같이 탁 땡겼어요. 근데 그걸 딱 봤어요. 딱 봐가지고 봤는데 섹터가 되려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그 섹터에 속한 종목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한 10개 되면 그건 섹터가 됩니다. 그거는 100%입니다. 근데 히림하고 한미글로벌하고 이런 거만 싹 땡겨가지고 약간 긴가민가 하더라고. 히림은 상을 쳤고 내가 다 기억납니다. 그러다가 그죠? 그러다가 어떻게 됐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됐냐면 1등주를
1등주가 이제 상한가가 히림이 쳤잖아요. 그런데 한미글로벌을 더 많이 당겼거든요. 자, 그건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상승 초기에 1등주를 교체를 하는 패턴이 나옵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 예를 들어 제가 생수에 이 오파스넷을 했어요. 이 오파스넷을 아마 여기서 했을 겁니다. 여기서 얘가 한 50% 갔어요. 그죠? 12월 5일 날 고점 나왔죠. 자, 12월 5일 고점 근처에서 얘가 1등으로 간 거예요. 한동훈 때문에. 그런데 이 오리콤이 12월 2일 날 붙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오리콤을 붙이고 자, 그죠? 오리콤을 밑에서 거래를 붙인 날짜하고 오파스넷을 고점에서 밑으로 팬 날짜하고 거의 비슷하다. 이거는 무슨 말이에요? 이건 한 놈이 움직였다는 거예요. 이게. 주식은. 그러니까 1등을 딱 교체를 해버렸다는 거죠. 오파스넷을 죽여버리고 원래 오파스넷이 1등 아니었습니까? 오리콤을 1등으로 달려갔죠. 응? 교체를 하는 패턴이 많이 나온다. 그럼 뭐 어쩌라고요? 그러더라고 내보고. 1등주가 교체를 하는 패턴이 주식시장에서 많이 나오는데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그래요. 특히 정치 테마주에서 많이 나옵니다. 정치 테마주에서 많이 나옵니다. 아셨죠? 자, 그렇게 간단하게 이야기대로 지금 제가 하는 말을 이해하시는 분들은 고수입니다. 공방에 지금 계실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지금 제가 하는 말을 다 이해를 하면 그 사람은 주식을 잘한 사람입니다. 이게 매매 엑기스가 이 테마 매매, 섹트 매매 엑기스를 지금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뷰노 이게 뭐냐면 이게 AI 의료 종목입니다. 이 뷰노가 있고 누닛이 있습니다. 딥노이드. 자, 어떤 종목이 어떤 테마에 속하는지가 머릿속에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머릿속에 없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테마의 1등주가 뭔지를 빨리 파악을 해야 되는 거죠.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동국산업. 자, 동국 SNC, 동국산업, CS 베어링, CS 윈드. 자, 핵심 테마입니까? 딱 물어보란 말이에요. 본인 스스로한테 물어보라고. 핵심 테마냐고. 아니죠. 보내버리고. 자, 그 다음에 애니 능률. 이 애니 능률 이게 왜 올랐냐면 이거요. 이 나경원 거예요. 내가 정치 테마주에서 잠깐 이야기 줄게. 이게 원래 이 윤석열 종목이었어요. 내가 옛날에 한 500% 먹은 적이 있습니다. 생수에서 애니 능률로. 자, 지금 김기현이 종목이 1등인데 이게 안 갑니다. 브랜드 X 안 가죠. 남성, 나무기술. 안 간다고 이게. 응? 홍준표, 유승민, 한동훈이 거도 오리콤 다 내려갔죠. 나경원이 게 뭐가 있냐면 CJ 시푸드 안 가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지금 대선급의 정치 테마주가 아니라서 그래요.
이게 지금 당대표급의 정치 테마주라 가지고 잘 안 가네요. 이게 옛날에 이준석이 올라갈 때, 이준석이 당대표 될 때는 그 삼보산업인가? 그거 뭐 한 100% 갔어요.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할 때. 근데 요번에 안 가고, 그 생쇼 지금 내가 브랜드 X 가지고 있거든요. 이거 김기현이 건데. 지금 1등 당대표에서 나경원을 제치고 1등이라고 뉴스가 나온 게 지금 벌써 3개, 4개나 되는데, 이거를 뽑아내지를 못해요. 이걸 왜 뽑아내지 못하느냐, 안내. 이걸 왜 뽑아내지 못하냐면, 이게 이 당대표 그게 결선 투표를 하려고 지금 바꿨거든, 지금. 그죠? 40, 30, 30. 그래서 40%가 1등이 아니고 가반수가 넘어야 1등이에요. 그러면은 결국은 나경원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김기현하고 안철수가 붙으면은 안철수가 될 가능성도 있다. 1대1로 붙는 거예요. 응? 양자 대결로 붙으면 과연 누가 이기냐? 오히려 안철수가 이긴다고는 여론조사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안랩도 계속 보고 있습니다. 과연 이 브랜드 X를 땡길 건지 안랩을 땡길 건지 아마 다음 주에 결판납니다. 그거 붙으면 붙는 종목을 그대로 때려 들어가야 돼요. 지금 전부 다 관망하고 있죠. 주식도. 누가 이길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안철수가 이길지 김기현애가 이길지 모르는 거죠. 나경원이는 약간 나가리 됐고, 아셨죠? 자, 그 다음에 HL 사이언스, 쿠콘, 인바디, 버만, 이 전부 개별 아닙니까? TA항공 그냥 같고, 솔루엠 이거는 회사는 좋고, 자, 베셀 이거는 드론이죠. 제시언 이거 다 제가 했죠? 생수에 다 했습니다. 그죠? 제시언, 코코, 돌파 못하고 있고, 한크미드 이런 것들 다 이제 드론입니다. 베셀도 드론이고, 이제는 끝났고, 그 다음에 화장품은 뭐 익히 뭐 다들 잘 아시는 테마고요. 그 다음에는 그죠? 그 다음엔 없잖아요. 응? 그 다음에 이야기할 게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야기할 게 없는 게 아니고 다 이야기를 한 거예요. 지금 올라가는 섹터를. 아셨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야기 드리면, 새로운 핵심 섹터의 신규주를 잡는 매매인데, 요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제 핵심 테마가 될지 안 될지 어떻게 아느냐? 응? 요거. 사실 바닥에서 A급 테마를 잡기는 없다. 그러니까 작년 크리스마스 때만 하더라도 이 AI가 갈지 아무도 몰랐다고. 응? 솔트룩스, 코난, 셀바스, AI, 마인즈랩, 뭐 어쩌고 저쩌고. 작년 크리스마스 때만 해도 이렇게 갈지를 아무도 몰랐죠. 알았어요? 내가 보기엔 한 명도 몰랐어요. 1월 초에 올라가면서 이제 아는 거죠. 응? 아니, 그 코나 이런 거는 12월 중순에 붙긴 붙었고. 그래서 바닥에서 A급 테마를 잡기는 어렵지만 우리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A급 테마를 바닥에서 매수를 해야 된다. 그 A급 테마라는 건 50%에서 100% 1등주가 후발주는 이렇게 못 갑니다. 1등주가 50에서 100이 가면 이제 그 테마의 수명은 다하게 된다. 그럼 또 새로운 또 핵심 테마가 또 나옵니다.
새로운 핵심 테마가 또 나오고, 어떤 한 테마가 날이 저물면 또 새로운 테마가 또 나오게 돼 있어요. 우리는 그것만 매매하면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나오는 게 아니고 우리 세력들도 매일매일 매매를 하는 것 같지만 한 달에 뭐 많으면 2개, 3개, 3개, 4개 핵심 테마만 하거든요. 그럼 한 달 지나면 또 그 테마를 또 매도치고 또 다른 새로운 테마를 또 하고, 이런 주기적으로 매매 패턴을 이해를 하고 우리도 그렇게 매매해야 돼요. 고점에서 상투에서 들어가서 손절도 안 하고 한참 철진한 테마를 들어가 가지고 하염없이 홀딩하고 있는 그런 매매. 그런 매매 때문에 안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 드렸죠. 여기 아무리 좋은 재료라도 5번을 말하고 10번을 써먹으면 의미가 퇴색된다. 의미가 퇴색되는 게 아니라 유스빨이 없어진다. 아무리 좋은 재료라도 5번을 말하고 10번을 써먹으면 그 유스빨이 없어지게 돼요. 결국엔. 시장에서 가장 나쁜 테마가 무슨 테마냐? 바로 대시세가 나왔던 재료들입니다. 이 대시세가 나온 재료들은 안 하는 게 좋아요. 그거는 개인들이 다 물려있기 때문에 갑자기 급등하고 바로 쳐맞습니다. 자신 있으면 하시고, 저는 안 합니다. 그거 안 해도, 그런 매매를 안 해도 충분히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그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자, 섹터에 대해서 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 방은 오늘 서울 옥션. 그러니까 이 서울 옥션을 왜 들어갔느냐? 평상시 때는 안 하죠, 제가. 그 그림 경매하는 건데 뭐하러 하겠어요, 내가. 그런데 요걸 붙였단 말이에요. 정권용 토큰을 붙였단 말이에요, 어제. 갤럭시아로 붙였다고. 그래서 또 땡긴 거죠. 그래서 한 거죠. 아셨죠? 자,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지만 테마는, 그죠? 섹터는 자, 계속적으로 나오게 되어 있다. 신규 테마 2024년 3년 핵심 테마, 신규 테마는 매일 나오는 건 아니지만 안 나올 수가 없다. 우리는 그 나오는 거를 딱 캐치하고 그거를 한 달 정도 홀딩하면 계좌는 한 방에 역전이 됩니다. 그 수많은 기회가 있습니다. 작년에 예를 들어 사료, 뭐 고려산업, 대주산업, 이제 잘 기억도 잘 안 나네. 그런 것들 엄청나게 갔죠. 근데 우리가 먹었어요. 개인 투자자들 그걸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거 바닥에서 먹기는커녕 고점에서 안 물리기만 해도 다행인 거예요. 사료 관련 종목들.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이제 완전 시장에서 아웃됐죠. 그런 거랑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우리는 항상 바닥에서 올라오는 핵심 신규 테마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것만 집중을 하더라도 머리가 아파요.
다른 종목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만 보고 매수만 하더라도 충분하다. 그리고 매도를 욕심부리지 말고 한 2주, 3주 홀딩 정도만 하면 충분하다. 1등주 잡으면 100이 나오겠죠. 아셨죠? 그러니까 어떤 일정한 뭡니까? 모든 섹터는 그죠? 자, 여기서 다시 이야기 드릴게요. 자, 핵심 섹터는 뭡니까? 핵심 섹터는 이렇게 핵심 섹터는 있잖아요. 어떤 일정한 규칙에 의해서 강호에 진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장에 진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일정한 규칙, 매도는 쉽다 그랬잖아요, 제가. 매도는 한다, 홀딩하면 되는 거예요, 1등주. 그리고 100에, 마이감 100에서 150. 그리고 그게 이제 꺾이면 다 꺾이는 거예요. 그게 꺾이면 그 테마의 모든 종목을 다 매도를 쳐야 돼요. 미련 두지 말고. 응? 솔트렉스나 코난이 꺾이는 그 즉시 모든 AI들은 꺾이게 되어 있다고. 그 일주일 내에 비슷한 시기에 전부 다 꺾이게 되어 있습니다. 솔트룩스는 급락을 했는데 뭐 위세 아이텍은 급등하는데요? 그거는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그래요. 그거는 일주일 내에 위세 아이텍은 다시 내려오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위세 아이텍이 올라갈 때는 매도를 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매매를 큰 규칙에 의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거대한 일정한 규칙에 의해서 이제 강호에 진출하게 되고, 우리는 그 거대한 그 일정한 규칙을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럼 종목은 쉬워요. 종목 잡는 게 뭐가 어려워요? 그 섹터만 알면은 그냥 뭐 다 때려잡으면 되는 거지. 종목 잡는 거는 일도 아닙니다. 그거는 초등학생도 잡아내는 거고, 문제는 AI가 핵심 테마가 될 거냐? 작년 11월 달에 생각하는, 예를 들어 로봇이 1월, 2월 달에 핵심 테마가 될 거냐? 그걸 판단하는 거죠. 그럼 다음 달에는 핵심 테마가 될 거냐? 뭐가? 나왔잖아요, 갤럭시아가. 근데 못 잡죠. 잡은 사람 대단하지만 왜 못 잡느냐? 그거 못 잡게 돼 있습니다. 저처럼 그죠? 저처럼 이런 마인드로 매매를 하지 않으면 맨날 고점에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아침마다 자, 오늘은 어떤 섹터가 새롭게 A급 섹터로 떠오를까? 이걸 항상 궁금해하면서 매매를 해야 됩니다. 물론 그 전날 뉴스에 의해 가지고 약간 힌트를 주는 것도 있어요. 사실. 그 전날 뉴스 뭐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그날 아침 시가부터 그냥 다 땡기는 그런 케이스들이 있어요. 그래서 고수들은 그 전날 장 마감 후에 뉴스가 나오는 걸 보고 그 섹터를 연구를 합니다. 이 섹터에 대해서 종목이 뭐가 있는지 두두두두 연구를 한 다음에 그거를 그 다음날 아침 시가부터 그냥 샥 들어가 버려요.
그게 진정한 고수예요. 그거는 100%짜리 주식을 잘하는 애예요. 응? 그 놈이 잘하는 놈이에요. 나는 한 템포 넓죠. 왜 넣냐면 사실 그런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선택한 종목이 섹터는 맞추었는데, 그러니까 노보스 맞추었어요. 노보스 맞추었는데 엉뚱한 종목을 잡았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시장이 올라가기 전에 잡은 거니까, 전에 생각하는 거니까 모르는 상태에서 자기 혼자 배팅하는 거죠. 그러니까 노보스 맞췄는데 종목을 못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1등주를 맞출 수가 없죠. 강호에 진출하기 전까지 어떤 종목이 1등이 될지 우리는 그 종목은 알지만 뭐가 1등이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첫날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응? 그렇게 매매해도 돼요. 그렇게 매매하는 애는 정말 대단한 놈이에요. 물론 이제 그렇게 매매해서 1등까지 맞추는 사람은, 그 사람은 대단한 놈이에요. 그런 애가 전문가예요. 사실은. 그런 사람이 진짜 전문가인 거죠. 저는 반점 전문가인가? 근데 그 종목의 1등주를 맞출 수가 거의 맞출 수가 없다고 보면 됩니다. 자기가 세력이면 1등주 만들면 되는데 자기가 세력이 아니기 때문에 1등주를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올라가는 걸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릎 밑에까지를 다 먹으려고 하면 안 돼요. 무릎 밑에까지 다 먹으려고 하면은, 그러니까 완전 뭐 대바닥에서 잡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물론 욕심은 나지만 그거를 포기를 하는 거죠. 포기를 하고 몸통만 먹어도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서울옥션, 어제 갤럭시아 땡기는 거 보고 정권용 토큰으로 갤럭시아하고 갤럭시아 SM을 땡기는 거 보고 서울옥션을 매수한 사람은 내가 하는 매매하고 비슷한 매매를 하는 놈이죠. 하는 놈이 아니고 하는 사람이죠. 그 사람은 성공합니다. 그런 매매를 하는 사람은 결국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A급 섹터, 핵심 섹터가 나오는 거를 끝까지 기다린 사람이 이제. 물론 뭐 로봇도 있고 AI도 있고, 근데 로봇하고 AI를 실컷 먹고 나가지고 다음 타겟을 노리다가 어제 K옥션, 갤럭시아 SM, 서울옥션, 모니터리까지 전부 다 때려 넣은 사람은 그 사람이 진정한 주식 매매를 하는 놈이에요. 그 사람이 최고인 거예요. 그런 매매가 최고란 말이에요. 끝까지 기다리다가 핵심 섹터가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만약에 자기가 생각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핵심 섹터가 나왔을 때 쫙 밀어 넣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간단하게 계좌가 역전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역전됐잖아요. 어떻게 보면 갤럭시 SM이 상을 들어갔잖아요. 모니터리는 오늘 22 갔죠. 서울옥션은 23이 갔습니다. K옥션 16 갔죠. 딱 하루 한 날에 계좌가 역전시킬 수 있는 그런 찬스가 왔죠. 근데 무슨 말이에요? 이런 매매를 안 하면은 있잖아요. 응? 2월 달에 또 이런 섹터가 나오게 돼 있어요. 뭐가 나올지는 모르죠. 알 필요도 없어요. 2월 달에 핵심 종목 추천주. 그런 얘기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걸 누가 알겠냐고요, 그거를.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저는 어때요? 저도 모릅니다. 저는 모르는데, 첫날은 압니다, 내가. 올라가는 그 첫날 이게 핵심 섹터가 되느냐 안 되느냐, 한 달짜리 홀딩하면 100이냐 50이냐 70이냐 그 첫날 딱 판단하고 딱 들이대야 된다고. 우리가
무릎 밑에까지 먹으려고 한다고. 무릎 밑을 어떻게 먹는다는 얘기야. 그거는 세력만 먹는 거예요. 응? 핵심 종목이 뭐가 될지 말하는 거는 그거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몽땅 밑에서 위까지 다 먹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마인드를 하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나는 전혀 없다 그래 보는 거죠. 응? 어제 머니터리, SM, 서울옥션, K옥션 이거 다 때려 넣었으면 예를 들어 가지고 1억을 넣었으면 얼마를 번 겁니까? 그 한순간의 판단, 능력 거기에 주식 계좌가 갈려 있는 거예요. 뭐가 차트 보고 뭐가 가니 안 가니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딱 섹터를 맞추고 그걸 딱 들이대는 그런 배짱, 실력, 경험 그런 게 있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쓰잘데없는 종목 하지 말고. 아셨죠? 그리고 얼마나 편안합니까? AI하고 로봇보다 훨씬 편하죠. 완전 바닥에서 땡기고 있잖아요. 서울옥션. 이봐 여기 아니에요. 응? 여기 아닙니까? 이 위가 아니잖아요. 훨씬 마음이 편하죠. 응? 내려가면 더 산다. 이런 마인드로 하면 편하죠. 스트레스도 별로 없다니까. 이 돌파 매매가. 아셨죠? 그리고 중요한 거 마지막으로 방금 이야기 드린 대로 핵심 섹터는 그죠? 이 세상에 이 세상에 영원히 오르는 섹터 종목은 없어요. 우리는 그 착각하고 있어요. AI가 다음 달에도 갈 것 같아요. 응? 갈 것 같아요. 갈 것 같죠? 응? 한번 해보세요. 가는지.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간다고 이야기합니다. 갈 수도 있겠죠. 근데 가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그에 걸맞는 신규 핵심 섹터가 나오지 않을 때는 걔네들을 땡겨요. 신규 핵심 섹터가 거래를 붙이고 3천억, 4천억짜리에 5천억짜리 거래대금이 동반하는 핵심 섹터가 나오면 그쪽으로 돈이 쏠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존에 올라갔던 섹터는 매도를 때리고 그걸 사야 되기 때문에 갈려버립니다. 무슨 말이냐면 신규 핵심 섹터가 올라오면 기존의 섹터는 내려오게 되어 있다고. 왜냐하면 판돈이 5조밖에 안 되잖아요. 코스닥이 판돈이 5조 원인데 5조 원. 오늘은 6조 원이죠. 그 판돈 5조 원 안으로 돈을 뺑뺑이 돌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쪽 섹터로 딱 쏠리면 다른 섹터는 못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원히 오르는 섹터와 종목은 없고 새로운 신규 섹터가 나오면 그쪽으로 다시 자금이 그쪽으로 쏠리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존에 많이 올라갔던 섹터와 종목을 주목하게 돼 있죠. 그것만 계속 바라보게 돼 있어요. 갤럭시아 머니터리, 갤럭시아 SM, 서울옥션, K옥션 이런 걸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난 다 들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쏠렸잖아요. 자금이 쏠렸잖아요. 지금 갤럭시아 모니터리 1,500억, SM 360억, 서울옥션 무려 800억짜리, K옥션은 200억, 1,000억, 2,500억, 3,000억짜리가 붙었습니다. 정권형 토큰 쪽으로 3,000억짜리가 붙었어요. 이건 약간 많이 붙은 건 아니에요. 옛날에 원전하고 사료 이런 것들은 막 1조가 붙고 그랬다고. 그 섹터 내에서 종목들 거래대금 총 합치면 1조 원짜리입니다. 그러니까 1조 원짜리니까 글로 다 매매하는 거예요. 응? 바닥에서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애들이 안 가죠.
사료 종목들이 막 올라갈 때 그 걔네들 1조 원짜리였거든요. 사료 종목들이 올라갈 때 다른 섹터 올라갔어요. 안 가잖아요. 돈이 5조 원밖에 없잖아요. 매수를 할 수 있는 돈이 없다고 다른 섹터를. 그래서 AI하고 로봇이 계속 가기 위한 조건은 다른 신규 섹터가 전혀 안 나와야 돼요. 전혀 안 나오고 맨날 그것만 거래대금이 붙어줘야 됩니다. 오늘 솔트룩스가 660억, 코나니 900억, 셀바스 1000억. 지금 합이 벌써 얼마입니까? 2000억, 3000억입니다. 아직까지도 매매를 하겠다는 거예요. 응? 그죠? 자, 여기서 다음 주에 만약에 정권형 토큰이 아니고 또 다른 섹터가 나와서 5천억을 가져갔다. 그러면은 얘네들은 꺾이게 돼 있어요. 돈이 그것밖에 없다니까. 지금 5조 원밖에 없다니까. 뭐 10조 원이면 관계없어요. 10조 원이면은 AI도 땡기고 거래대금이 AI도 땡기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땡기고 뭐 에코프로 BM도 땡기고 다 땡기겠죠. 근데 5조 원밖에 안 되잖아요. 5조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섹터로만 지금 계속 돌렸다 뺐다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신규 섹터가 거래를 많이 붙인 섹터가 계속 나오면은 AI는 못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근데 AI는 재료가 많아요. 예를 들어 마이크로소프트 그 100억 달러 투자한 것 때문에 올라갔잖아요. 그러면은 이 구글이 또 투자할 수가 있어요. 마지막 남은 뉴스는 구글 투자입니다. 이 구글이 마이크로소프트보다 더 검색에 강한 놈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만약 구글도 챗 GPT 같은 거대한 AI 컴퓨터를 만들었다. 그래 버리면 이게 더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AI는 재료가 아직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끝난 게 아니고 살아있기 때문에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갈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고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에는 아직까지도 팔팔하기 때문에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매매는 해도 됩니다. 대신 익절가 잡고 해야 되겠죠. 그런 식으로 매매를 하면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자, 1시간 했으니까 자, 제가 하는 얘기를 계속 잘 유심히 생각을 하시면 정말 막 주옥 같은 얘기를 해줬구나 노강민 매니저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고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으면 혼자 뭐 저렇게 떠들고 있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했던 얘기를 잘 생각해 보시고 매매를 해보세요. 자, 여기까지 하고 자, 오늘 이제 내년 다음 주 이제 설 연휴고 자, 그래서 이번 주까지만 자, 2+1 매매를 합니다. 그죠? 자, 2+1 매매를 하는 게 아니고 자, 1월 16일부터 1월 25일까지 이번 주에만 2+1 자, 이벤트를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전부 다 가입하셔 가지고 다음 주 수요일부터 자, 제2의 코퍼스 코리아, 제2의 K옥션, 제2의 서울옥션 자, 이런 것들 한번 다 같이 한번 잡아 보자고요. 아셨죠, 여러분? 자, 여기까지 할게요.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자, 그리고 오늘 이번 주 이벤트 또 오늘까지 25일까지인데 거의 뭐 오늘까지죠. 자, 같이 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가입 안내. 자, 요렇게 1588-0648-3490-4672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할게요.